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권리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2.55% 권리락 써져 있죠. 그리고 배당락 마이너스 2.55% 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후 대차한 주식에 대한 신주식권 설명하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영상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다음에 업로드 될 영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식을 보면은 지금 102,900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권리락 당시에 주가, 이전 주가를 보면 10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끼겠지만은 이전 영상들을 주가들을 보면은 가격이 조금 이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를 한번 보시면은 102,712원, 고가가 103,687원. 그러니까 뒷자리가 안 맞아 떨어지죠. 우리 호가창이랑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가격이 조정됐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권리락 마이너스 2.55%가 이 전체 주가에 영향을 줬겠구나. 여기 최저만 봐도 또 76,108원 이렇게 뒷자리가 안 맞죠. 호가 단위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 권리락 다음에 이 수정된 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이 권리락이 많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10번 있었다 그러면은 예전에 10만원과 지금의 10만원은 다르죠. 가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주가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어온 이미지를 자,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배당량만 있고 배당량 0.00%라고 적혀 있죠. 자, 내려가 보면은 차트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차트예요. HLB 차트. 보면 여기 종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2.81%, 2.81% 똑같죠. 하지만 109,8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된 주가로는 10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원 정도 더 주가가 낮게 수정이 된 겁니다. 1,800원은 어떻게 빠진 건가요? 그 어떤 대가로 빠진 걸까요? 1,800원이 그냥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 가격만큼이 빠지고 수정이 된 겁니다. 그건 바로 신주 인수권입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권리락을 당하잖아요. 이 다음날 이렇게 권리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전부 다 수정이 한 번씩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락을 한 이유가 신주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이제 거래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실 텐데요. 주주님들은 다 신주 인수권 거래된 호가창 한 번씩은 보셨죠. 그래서 대략 얼마쯤에서 거래가 됐었나요? 원래는 이제 2만 얼마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6만원, 7만원까지도 첫날에 급등을 했었죠. 그게 또 왜 2만원일까? 2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까? 라는 것도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여기서 지금 가격 차이가 1,800원 난 거랑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가격이 2만 얼마에서 시작한 거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다르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댓글로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댓글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이제 2.55%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여기 수정 전 주가가 있습니다. 109,800원이 있고요. 이게 권리락을 당하고서 수정이 되고 나니까 107,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차이는 1,800원이 되었고요. 신주 인수권 가격은 2만 얼마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2.55%가 되어 있죠. 이 권리락이 닿으면서 배당락도 2.55%라고 찍혀 있죠. 이 전에 배당락은 0.00%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2.55% 찍혀 있죠. 여기도 2.55%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러 가면은 100에서
2.55를 빼면 97.45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109,800원에서 97.45%만큼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7.45 곱하기 요거 109,800원을 하면은 여기 수정된 107,000원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맞는 거죠, 계산이. 그래서 한번 같이 9800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만 계산이 이상하네요. 나누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7,000원이 1이 있는데 이거는 절삭이 된 걸로 보이고요. 107,000원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9,800원에서 2.55%만큼을 빼니까 10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신주인수권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메이슨 캐피탈로 넘어와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 있죠. 소액 주주 지분 결집 중입니다. 5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6월 정기주총서 이사진 대거 추천, 그래서 경영권을 쟁취하는 사례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2020년 4월 16일에 주식 명의개서 정지, 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지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현 경영진이 경영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서 전문 인력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경영진을 포함한 이사들을 대거 추천.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영진이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분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2명을 신규 이사 후보로, 그리고 감사 1명도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회사 측에 소액주주연대가 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패한 적이 있는데, 주주연대가 이제 12월 임시주총에서 경영 참여를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실패를 해서 이사 추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명부 등사 요청이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죠. 지분 차이를 보니까 지금 대주주 쪽은 35%, 그리고 소액 주주연대는 30%니까 대략 5%포인트 차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따라온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연대들끼리도 공동 보유 목적 공시로 추가한 주주들처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를 약정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메이슨 캐피탈은 어떤 상태이냐면, 사업연도 여기 보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88억 집계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영업 손실이 기록된다면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88억이 생긴 거를 이제 소액주주연대가 꼬집었는데, 지난해 3, 4분기까지만 해도 별도 기준 흑자가 3억이었는데 흑자가 3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88억 원이 적자가 됐다는 것은 일부러 지금 이 4년 연속 적자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건데, 회사는 채무 재조정, 채권 대손, 상각비, 투자자산, 평가손실이 이유다라고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분기보고서를 가보면 메이슨 캐피탈의 사업 내용은 시설대여 리스업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사업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이니까 벤처기업에 대하여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그 자금을 경영관리, 기술진도 등 지원을 하는 그런 업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신성 금융업, 할부 금융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채무 재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 재조정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장래 채무 변제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Debt Restructuring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돈을 빌려주든 뭘 하든 지원을 해줬는데 경영 애로에 직면을 했을 때 회생 가능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채무 면제, 출자 전환, 금리 인하, 상한 유예 등으로
적정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채권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주는 거고, 채무자는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채권자, 제가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반대로 했습니다. 채권자가 메이슨 캐피탈이고, 이제 채무자의 좀 빚을 좀 탕감해주는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슨 캐피탈은 손실을 조금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예 돈을 못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줘서 적정 수준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액주주연대 쪽에서는 이게 지금 이 채무 재조정 채권 대손상각비 이런 걸로 88억 적자로 3개월 만에 갈 만한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